백그라운드. 카드 그림의 배경은 현재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곤 합니다. 타로 카드에서 자주 나오는 배경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각 배경의 의미에 대해서 적어보았습니다. 산. 아마도 제일 많이 나오는 배경은 그냥 단색으로 채워진 배경일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배경이 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타로 카드 저 멀리에 보이는 산은 우리가 다가가려고 하는 목표를 의미합니다. 그 목표는 아직 저기 먼 곳에 있을지도 모르고 그 높이가 너무 높아 힘이 들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산이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구름. 파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하늘을 가리고 있는 어떤 것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에게 아직 드러나지 않은 혹은 우리가 미처 관심을 가지지 못해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구름이 걷히듯이 서서히 밝혀질지도 모르고 어쩌면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배경에 구름이 눈에 들어온다면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보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다. 물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나타낸다고 했다면 푸른 바다는 무한히 깊고 넓은 생각과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넘실대는 파도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서로 간의 감정의 흐름을 나타내며 물질적인 풍요를 나타내는 노랑과 대비되어 그만큼 깊은 정서적인 풍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곳을 잔잔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다면 너무 깊은 생각이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목표로 가는 길이 너무 멀어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을. 마을이나 도시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배경에 이러한 마을이 보인다면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반복되어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마을은 물질적인 풍요를 나타내는 펜타클의 배경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정된 기반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얼음. 높은 산 위에 하얗게 얼어있는 얼음은 그만큼 높은 산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이 높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목표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미 너무 높은 곳까지 걸어 올라와서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위치와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논밭. 가끔 배경의 한 구석에 경작되어 있는 논이나 밭이 보이기도 합니다. 무작정 목표를 향해 멀리 떠나게 되는 산과는 달리 논밭은 정착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도전보다는 안정된 삶을 바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작지는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결실을 되돌려준다는 것을 믿고 열심히 노력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길. 초원 위를 따라서 저 수평선에 이르기까지 꼬불꼬불 나 있는 길은 말 그대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줍니다.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 항상 힘들고 복잡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길을 따라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성, 집. 집이나 성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공간이며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간이 배경에 나타났다면 우리는 어쩌면 안전하게 쉴 곳을 필요로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이 공간에 새로운 일이 닥치려고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Animals. 타로 카드 그림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우리 마음속의 욕망을 상징하곤 합니다. 여기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동물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자. 사자는 강한 힘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주로 붉은색으로 그려지는 사자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강한 열정을 나타냅니다. 전통적으로 사자는 가문의 힘을 나타내는 문양에 나타나곤 했고, 그러한 의미를 이어받아 타로 카드에서도 권위와 권력을 상징하곤 합니다. 또한 사자는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신을 찬양하는 4마리 생물 중의 하나로 신의 권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물고기. 물고기는 말 그대로 물에 사는 동물입니다. 따라서 물고기는 물이 나타내는 감정이라는 의미의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동물이며 정해진 형체도 없고 자기 자신의 의지도 없이 아래로 흘러가는 물에 고유한 형체와 의지를 부여하는 동물입니다. 이렇게 물고기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의지와 열정을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말. 모든 기사의 카드는 색은 서로 다르긴 하지만 말을 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나가는 말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추진력을 나타내어 줍니다. 또한 말은 가만히 서 있는 경우라도 그 위에 타고 있는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뱀. 뱀은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에 등장한 이래로 좋은 의미로 이용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뱀은 일시적으로 현실적인 욕망이나 욕구를 나타내곤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인 우로보로스는 무한한 순환과 완전함을 나타내기도 하므로 뱀을 항상 나쁘게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도마뱀. 도마뱀은 지팡이의 카드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입니다. 도마뱀은 노란색의 바탕에 검은 문양으로 등장해서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고 달아나도 다시 새로운 꼬리가 생겨나는 것처럼 새로운 순환과 시작을 의미합니다. 도마뱀이 주로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동그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도 그러한 의미를 강화합니다. 또한 도마뱀은 불의 정령인 살라멘더를 상징하기도 하며 이것은 역시 불의 원소를 나타내는 지팡이의 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새. 새는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새는 더 높은 이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희망을 나타냅니다. 새 중에서 하얀 비둘기는 희망과 약속을 나타내고 있으며 독수리나 매는 새이면서도 강렬한 힘과 권위를 함께 나타내기도 합니다. 나비. 나비는 어릴 때는 땅에서 자라다가 크면서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독특한 생물입니다. 이렇게 나비는 땅이 상징하는 물질 세계와 하늘이 상징하는 정신 세계를 연결하여 줍니다. 나비를 카드의 한 구석에서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물질적인 욕망에만 너무 몰두해서 정신적인 안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개. 인간의 친구인 개는 맨 첫 번째 카드인 바보의 카드에서부터 우리의 여정을 함께 시작합니다. 개는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이며 믿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타로 카드에서 개가 나온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스핑크스. 신화 속에서 관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역할로 널리 알려진 스핑크스는
강력한 사자의 몸과 현명한 인간의 머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이며 발은 땅을 딛고 있지만 날개를 펼쳐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힘과 외적인 힘의 조화와 균형을 상징합니다. 플랜트. 타로 카드의 식물은 일반적으로 자연과 결실을 나타내며 우리 마음속에 욕망을 나타내었던 동물과 대비해서 우리 주변의 풍요를 나타냅니다. 포도. 무성한 덩쿨뿐만 아니라 각각의 송이가 수많은 작은 열매가 모여있는 형태인 포도는 자연스럽게도 풍요로움을 상징하곤 합니다. 또한 그렇기에 물질적인 풍요를 나타내는 펜타클과 매우 잘 어울리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포도는 포도주의 원료로 쓰이기도 하여 현재의 결실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곡식. 우리 노력의 결실이자 우리가 매일 먹고 자라는 곡식은 포도송이와 마찬가지로 풍족함을 나타냅니다. 황금빛으로 넘실대는 밀밭은 단순히 우리에게 넘쳐나는 풍요로움이 있음을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결실을 보기까지 우리가 혹은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이 많은 노력과 정성을 들여왔음을 암시합니다. 꽃. 열매가 결실을 의미한다면 꽃은 그 결실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또한 꽃다발은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나타내는 선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꽃은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며 사랑과 평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죽음의 카드에서도 죽음의 기사가 큼지막한 꽃이 그려진 깃발을 들고 있네요. 타로 카드에서 자주 쓰이는 꽃으로는 열정의 붉은 장미와 순수의 하얀 백합이 있습니다. 해바라기. 언제나 태양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름 붙여진 해바라기는 말 그대로 우리에게 태양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해바라기를 땅 위에서 자라는 태양으로 보는 경우에도 우리 곁에서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해주는 길잡이를 상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